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김정은과 문재인을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좌파의 공격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용기 의장은 분명히 전제를 달았습니다. 김정은이의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 세 개를 제외한다면 어떤 면에서 지도자로서 김정은이가 문재인보다 나은 면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과 김혁철 등을 숙청한 문책을 거론하면서 신상필벌 이런 측면을 강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신상필벌보다는 다른 면에서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포인트 6가지를 올려놨습니다. 1번 국가 정체성.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 공동체의 본질이 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체성의 발전을 이루는 지도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념1과 이념2에서 이념1에 관해서 수호와 발전. 대표적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예를 들자면 1989년 베를린 장벽 이후에 11개월 만에 독일 통일을 이뤄낸 자유민주 독일 흡수 통일을 이뤄낸 서독의 콜 총리. 이런 사람이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공산 진영으로 따지자면 1978년에 개혁개방을 단행한 덩샤오핑, 1986년에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를 진행한 고르바초프, 같은 해에 도이모이를 단행을 했던 베트남의 사회당 정권, 이런 사람들이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한 그 사회의 정체성을 수호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킨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더군다나 김정은은 그 잘못된 정체성을 고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김정은의 잘못은 특히 덩샤오핑을 따라가는 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길을 절대 가지 못하는 것이 김정은의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오히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절시키고 있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방패로 이 나라를 지켰던 반공의 정체성을 난도질하면서 공산주의자 5명이 문재인의 뇌에서 기어나온 이 기가 막힌 정체성의 훼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김정은에 못지않고, 아니 김정은보다도 오히려 더 뒤지는 이런 문재인입니다. 2번 국가안보. 김정은이가 북한의 국가안보를 더 튼튼하게 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무리한 핵개발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가열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북한의 내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국가안보에 김정은이가 마이너스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휴전선 일대의 어떤 재래식의 역학관계로 보자면 김정은이는 북한의 국가안보를 강화시켰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항상 취약하게 생각하고 있던 미국과 한국의 어떤 드론을 포함한 드론 또는 각종 정찰 자산을 포함한 정찰, 그리고 대규모의 야외 기동 훈련, 그리고 북한이 항상 엄청난 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공군 전력, 이 공군 전력의 상당수가 DMZ 근처에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래식 국가안보를 김정은이는 강화시켰다.
때문에 언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김정은이 핵 공격 플러스 재래식 공격이라고 하는 일종의 결합 전략, 이 결합 전략의 토대가 되는 어떤 그 전방지역의 역학관계에서 김정은이는 국가안보에서 상당히 플러스를 올려놓았다. 반면 똑같이 그 부분에 김정은이가 플러스를 한 만큼 문재인은 이 나라의 국가안보에 마이너스를 끼쳤습니다. 기가 막힌 비교의 포인트죠. 이 부분은 정말이지. 어떻게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역대로 재래식 전략에 관해서 항상 우월적인 전진을 가져왔던 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이 문재인 대에 이르러서 전방적이 거의 무장 해제에 가까운 이런 식의 국가안보의 후퇴를 가져왔느냐? 3번 외교력. 김정은이는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는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리고 지난해에 2018년에 대중 수출이 8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북 유엔 제재 때문에 사실상 북한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는 존재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사대주의적, 굴욕주의적 이런 자세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상당히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 중국에서 나름대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으로부터도 상당 부분 나름대로의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양쪽의 믿을 만한 내가 아는 동네 아저씨, 든든한 아저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교 관계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반면 이 문재인의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의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완전히 참패 수준입니다. 참사 수준. 중국에 관해서는 거의 사대주의적 이런 이 굴종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빈 방문의 혼밥과 수행기자 폭행 사건 기타 등등 일본에 관해서는 지금 한일 관계가 파탄지경으로 넘어서서 완전히 지금 일본의 정치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외교통일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원 5명이 갔는데 일본에서 참의원, 비례대표, 의원, 초선 한명민 나오는 이런 식의 완전히 푸대접과 외교 망신이 벌어질 정도로 한일 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일 기업인들은 경제적 보복을 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도근시 우물안 개구리 문재인의 참담한 외교력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력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KO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4번 경제발전. 자, 이것은 사실은 도찐개찐입니다. 김정은이는 본인이 이 핵개발이라고 하는 국가 노선만 포기하면, 개혁개방의 노선만 취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 원조를 받아서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이 현실적인 가능성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핵개발에 쏟아넣는 이 수억 달러 이런 것만 아껴도 전 인민이 기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회를 놓고도 이를 포기하는 2017년에 북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5%, 지난해 마이너스 5%, 올해는 아마도 마이너스 5 내지 6%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발전으로 봤을 때는 도찐개찐입니다. 금융위기 이래로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 금융위기,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었지요. 마이너스 0.3% 1분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쌓아놨던 이 밥솥을 깨뜨려버리는 문재인. 더군다나 탈원전 정책,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때려붙이고 4대 강보를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식의 경제 발전에 기둥이 되는 각종 이런 자산들을 때려붙이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김정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핵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능력만 있다면 김정은이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5번 법과 질서. 물론 이것을 공산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이 단순 절대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대 비교를 하겠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민노총 사태라든가 이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과 질서의 와해, 이런 식의 어떤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산 독재 체제고 이 사회안전부와 또는 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이 경찰에 해당되는 이제 사회안전부 이런 것들이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각종 이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법과 질서가 확립이 되는 것이 체제 자체가 다르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문재인 때에 이르러서 해체 민주주의가 돼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 민노총이 되는 이런 식으로 법과 질서가 와해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 비교를 할 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판정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공산 독재 체제에서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소통이라는 개념이 아예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비교를 하지 않냐고 상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공산 독재 체제에 대해서 이 우월성을 증명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이 우월적인 제도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처럼 이 가장 우리가 우월적인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소통 부분에서 완전히 후퇴 내지는 추락 내지는 완전히 불통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년에 겨우 한 번 형식적인 기자회견, 청와대의 홍보쇼가 되어버리는 문벼천과 물개박스 언론 덕분에 홍보쇼로 전락한 1년에 한 번 하는 기자회견, 그것이 김정은이의 불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비교해서 평가를 내리면 도찐개찐이다.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마찬가지다. 정권의 김정은, 이 김비어천거나 남한의 문비어천거나 도찐개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의 이 김정은과 문재인과 김정은의 통치 비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이 상대적인 비교로, 절대적인 비교로 하자면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문재인과 사실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이 공산 독재는 역사적으로 처단이 돼야 되는, 언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돼서 처단이 돼야 되는 김정은이지만, 절대적인 비교에서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문재인이 김정은보다 결코 나은 지도자라고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문재인도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의 법정에 언젠가는 단죄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